아, 비와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 이런 고사들은 참 많이 있죠. 그래도 비에 관련돼서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호우 시절. 여러분들이 호우 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도 같고, 이런 영화도 있었죠.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도 한 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좋은 비는 좀 시절을 알고 그 시기를 알고서 내린다는 표현이 이제 호우 시절이 됩니다. 두보의 시 가운데 춘야희우라는 그런 시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에서 따온 말이 이제 호우 시절. 예,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호우지 시절 당춘 내 발생. 그러니까 좋은 비는 그 시절을 알고서, 그때를 알고서 내리니, 봄이면, 온 초목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시가, 두부의 시 가운데, 예, 춘야, 희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비가 내릴 때, 특히 봄에는 좀 비가 추적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장마 기간이고 여름이고 하니까 그렇게 반가운 비일 수는 없는데 좋은 비, 우리가 필요할 때, 그 가뭄의 단비라는 것처럼 필요할 때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비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이로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춘야 희우라는 시를 통해서 두보라는 그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죠. 이백과 두보 하면은 굉장히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어, 전 세계적으로도 시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이 이백 그리고 두보가 될 겁니다. 이 시는 이제 두보가 지은 그 시입니다. 춘야희우 호우지 시절 당춘 내 발생. 아, 그래서 참 좋은 비, 그 때를 알아서 내리는 그런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좀 내려주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비를 이제 얘기할 땐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와 관련된 또 이야기 가운데 소나기는 삼형제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소나기 삼형제. 이 소나기라는 것이 여러 유래가 있는데 소나기라는 명칭에 대해서 한 가지 유래 가운데 이 농부와 그리고 스님이 이 비 내리는 걸 가지고 내기를 거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한 스님이 이제 길을 지나다가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옆에서 이제 쉬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스님이 보니까 자기의 장삼이 이제 살짝 이제 축축해져서, 습기 때문에 축축해져서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조금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지 농부한테 내기를 하나 이제 제안을 하죠. 어, 나는 지금 그 비가 내릴 것 같다. 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농부는 가만히 보니까 날씨 자체는, 하늘 자체는 너무 맑고 그 쌩쌩해서 저는 비가 안 내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비가 내린다에, 스님께서 나는 비가 내린다에 내가 가진 바랑에 지금 시주 받아온 바랑의 쌀을 걸겠다. 그럼 당신은 한번 무엇을 걸겠느냐 하니까 이제 농부는 저는 비가 오지 않는다에 내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 이 소를 걸겠습니다. 내기로 걸겠습니다. 해서 이제 한 시즌 정도를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즌이 좀 지나고 났는데도 그때까지 비가 안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농부가 어서 내가 이겼으니까 이 스님의 그 쌀을 주시지요 하고서 얘기를 하니까 스님은 별 수 없이 바랑의 쌀을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또
비가 막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긴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또 농부는 조금 낙담하면서 알겠다 하면서 소를 이제 내주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또 비가 그치고 또 갑자기 내리고 이런 것이 그 잠깐 사이에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도저히 이제 내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냥 내기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소를 내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소내기 하다가 소나기가 됐다는 그런 하나의 뭐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아무튼 근데 소나기라는 것은 이렇게 그 일정하게 내리지가 않죠. 갑자기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반복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소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나기가 그게 반복쳐서 내리다 보니까 세 줄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소나기 삼형제 같다. 소나기 삼형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삼형제라고 하면은, 자식을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 형제가 이제 세 명이나 있으면 아주 이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이 형제들을 보면은, 너무 긴장되고, 그리고 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나기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골치 아픈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뭐 소나기 삼형제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뻐꾹새가 울면은 날아든다라고 하는데, 이 뻐꾹새가 울고 날아들 때는 비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뻐꾹이가 그 봄에 울면은 좋다고 하죠. 봄에 또 이렇게 울어주면은, 어, 그 해에는 그 또 풍년이 든다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봄에 일단은 비가 때에 맞춰서 내려준다면은 그것은 아주 반가운 비가 되는 것이고 아주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름에 내리는 비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까지 생길 정도로 아주 지금 비 피해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많이 대비를 하고 많이 준비를 한다 그래도 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 어려움들은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잘 대비를 하고 아직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잘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아무튼 여러 이 매체들의 그런 상황이나 그 내용, 그 예보들을 잘 이제 취합을 하셔서, 올해도 무사하게 장마와 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